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는 이유는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밝을지는 알 수 없지만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땀을 흘리는 것이지요. 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467강입니다. 세트 한자는 한자의 역사나 유래를 연구하지는 않습니다. 세트 한자는 한자의 현재 모습을 우리들이 공유하는 상식으로 해석하려는 것이지요. 오늘은 다음 차자에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버금차자입니다. 버금차자는 버금을 의미합니다. 다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버금차자는 얼음빅자 부수의 하품 홈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얼음빅 부수는 얼음물을 의미합니다. 찬물이지요. 또 하품 홈자는 입을 크게 벌린 모양입니다. 이렇게 두 부수가 결합된 모양이 버금차자여서 이 버금차자는 하품을 하고 차갑게 된 물이 버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품을 할 때 흘린 침이 잠시 후면 차갑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침을 많이 흘립니다. 또 아기들도 침을 많이 흘리죠. 침을 흘리는 그 순간에는 따뜻합니다. 이렇게 아기가 침을 흘리게 되면 처음에는 따뜻하지만 잠시 후면 차갑게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차가운 겨울에는 금방 차가워집니다. 이 버금차자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하품을 하고 차갑게 된 물이 버금이라는 표현으로서 하품을 할 때 흘린 침이 잠시 후면 차갑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방 상황이 변한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선계, 사사, 차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직함을 쓸 적에 먼저 품계를 쓰고 그 다음에 소속 관하와 직명을 순서대로 적는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어디에 장명록을 쓰게 되면 거기에 장명록을 쓰는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차례라고 할 때나 차기라고 할 때 버금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버금차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재물자자입니다. 재물자자는 재물을 의미하지요. 이 재물자자는 버금차자와 조개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버금차자는 버금입니다. 다음을 의미하지요. 또 조개패자는 조개를 의미하지만 부수로 사용되게 되면 재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자자는 다음의 재물이 재물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1차적 재물에 대비되는 2차적 재물을 말하는 것이죠. 재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현찰처럼 즉각 동원할 수 있는 돈이 있고 그런 돈을 준비하려는 그런 상황의 돈이 있습니다. 지갑을 꺼내면 바로 나오는 그런 돈과 서류상에 있는 그 돈이 다른 것이죠. 재물자자는 서류상에 있는 그런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같은 것이죠. 어떤 사업을 준비하는 그런 자금이나 또는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돈을 재물자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부존자원이라는 말이 있죠. 부존자원은 경제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천연자원을 말합니다. 또 자본이라고 할 때, 자금이라고 할 때도 재물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마음대로 자자입니다. 이 마음대로 자자는 마음대로 또는 제멋대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마음대로 자자는 버금자자와 마음심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버금자자는 버금을 의미합니다. 다음이지요. 또 마음심자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자자는 다음의 마음이 제멋대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제가 어려워 다음 마음을 예측할 수 없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아무리 일관성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까지 일관성 있지는 않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제멋대로인 것이죠. 금방 차가워졌다 금방 뜨거워집니다. 그런 것들이 잘 통제되어 행동이 일관성이 있는 것이지 마음마저 일관성 있기는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자자는 다음의 마음이 제멋대로라는 뜻으로서 통제가 어려워 다음 마음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라도 금방 이렇게 다정한 척 하다가 바로 싸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음의 마음을 그만큼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자의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의성은 언어나 교회의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꼭 그리 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성질을 말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것들이 정해지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의성이라 하는 것이죠. 또 방지하다고 할 때, 자행한다고 할 때도 마음대로 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버금자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모양자자입니다. 모양자자는 모양을 의미하고 맵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모양자자는 버금자자와 여자여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버금자자는 버금을 의미합니다. 다음이지요. 또 여자여자는 여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자자는 여자의 다음 모습이 모양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에게 단장을 하여 갖춰진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여자의 맨 얼굴이 진짜 모습인가 화장한 모습이 진짜 모습인가. 원칙대로 하면 맨 얼굴이 진짜 모습인 것이죠. 그렇지만 여자들에게는 단장을 하여 갖추어진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 여길 것입니다. 모양자자는 여자의 다음 모습이 모양이라는 뜻으로서
자에게는 단장하여 갖추어진 맵시가 진짜 모습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선자옥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선자옥질은 신선의 자태와 옥과 같은 바탕이라는 뜻으로서 용모도 아름다운 데다가 기품도 뛰어난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또 자세라고 할 때, 자태라고 할 때도 모양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물을 자자입니다. 물을 자자는 묻다는 것이죠. 질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자자는 복음 자자와 입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복음 자자는 복음이죠. 다음을 의미합니다. 또 입구자는 입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말하는 기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물을 자자는 다음에 하는 말이 물음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듣고 다음에 질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을 듣고 다음에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그 들은 말은 헛것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해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물을 자자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무엇을 배웠으면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마치 다 아는 듯이 1시간이 다 지나도록 아무 질문도 하고 듣기만 하고 있다면 모르는 학생이라 여기는 게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교실에 들어온 것입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물을 자자는 다음에 하는 말이 물음이라는 뜻으로서 듣고 다음에 질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해석하게 여겨 탄식하는 것을 자차라고 합니다. 또 신하에게 임금이 자문 구하는 것을 하자라고 하지요. 이럴 때 물을 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험 자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자기 자자입니다. 자기 자자는 자기를 의미합니다. 사기 그릇이죠. 이 자기 자자는 복음 자자와 기와 와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복음 자자는 복음입니다. 다음을 의미하죠. 또 기와 와자는 기와를 의미합니다. 질그릇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자는 질그릇의 다음 발명품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질그릇 같은 도기가 먼저 생긴 다음에 자기가 생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질그릇 같은 이런 도기가 먼저 생기고 나중에 자기가 생긴 것입니다. 도자기 같은 그릇의 생성 순서를 말하는 게 자기 자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도자기가 있죠. 도자기는 점토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 불에 구워낸 그릇을 말합니다. 또 청자도 있죠. 백자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자기 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 자자에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다음을 생각하며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께 응원을 보냅니다.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